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7일 제명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있었죠. 거기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드디어 그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거론한 건데 뭐와 연결해서 사퇴를 거론했느냐? 본인의 수사지휘권이 위법하다 또는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고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사지휘권이 위법하다고 확신이 든다면 응당 검찰의 수장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런 말 하는 것은 모순이고 착각이다. 그런 말 할 거면 직을 내려놓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그런 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윤 총장이 22일 그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위법 얘기를 안 했었는데 뭐 윤 총장이 그동안에 뭐 연합뉴스 기자와 전화 통화한 뭐 그 전화 통화도 보니까 원래 인터뷰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냥 통화를 하고 안 쓸 걸로 알았는데 연합뉴스 기자가 뭐 써버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여하튼 거기서 얘기할 때는 위법부당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일부 국정감사에서도 뭐 검사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위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그러면 과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행한 그 수사 지휘가 위법 부당하냐 하는 문제를 지금 잠시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그 경향신문에 보면 10월 20일에 경향신문이 요걸 또 유난히 경향신문이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친정부 신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경향신문이 이 위법 논란을 썼습니다. 10월 20일에 보면 제목이 그겁니다. 윤석열 정조준한 추미애의 수사 지휘권 위법 논란 이렇게 돼 있고요. 위법에 싱글 쿼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위법은 논란이 있다 뭐 이런 얘기로 보이고 앞에 부분에는 쭉 해서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이 자기의 수사 지휘권을 수용한 데 대해서 뭐 긍정적이다 뭐 당연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쭉 있고 그 밑에 가보면 다만 이러면서 이제 위법 논란을 썼는데 그 위법 논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바로 검찰청법입니다. 검찰청법은 아마 다 읽어보신 분 안 계시겠지만 검찰사무 그러니까 뭐 법무부면 법무부 대검이면 대검 검찰총장 지검 뭐 이런 데의 역할을 쭉 정리해 놓은 데입니다. 그 검찰청법 12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대검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게 바로 검찰총장의 임무입니다. 이거 위반했다는 거죠. 왜 위반이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은요.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한 게 아니고 검찰총장이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위법 논란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12조는 검찰총장이 검찰청 공무원을 감독하도록 돼 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이걸 하지 말라 이걸 얘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말로 이 검찰청법 제12조를 뒤집은 겁니다. 이게 가능하냐 하는 얘기. 이게 가능하냐. 그게 요지입니다. 요게 가능하냐. 그래서 경향신문이 인용한 김종민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게 권한박탈이다. 이 권한박탈이 과연 현재의 검찰청법 취지나 그다음에 규정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가능한지 의문이다. 이렇게 약간 마일드하게 이제 인용을 했고요. 그러면서 익명으로 인용한 경향신문이 익명으로 인용한 일선 검사의 코멘트가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용하긴 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의욕 상실 상태다. 그래서 사표까지 고려하는 검사가 있다. 이번 일은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완전히 무시한 거다. 뭐 이런 코멘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검사는 이라고 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이번 일은 그러니까 이번 일이라는 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얘기죠.
법률상 권한을 정지시킨 것이다. 검찰총장의 법률상 권한을 정지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사 지휘가 아니고 권한 정지다. 그래서 총장뿐만 아니고 대검찰청이라는 국가기관 하나를 정지시킬 정도로 위법 소지가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 TV조선의 이것이 정치다에 나온 이두화 변호사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교과서에 형사소송법 교과서에도 보면 이 부분이 위법하다고 돼 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학회장이 심지어 자, 이 부분에 관해서 토론을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거기서 말을 하던데,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몇몇 질문을 해도 다수가, 물론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다수가 이거는 위법한 것이다. 왜 위법한 것이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이 논리는 똑같습니다. 12조처럼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돼 있지, 수사지휘라는 것이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지휘하는 걸 못하게 할 권한까지는 없다. 왜냐하면 법령이라는 것은 그런 걸 뭐 무슨 형성적 처분이니 뭐 어쩌고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요걸 요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걸 해야 하는 것이지, 해야 한다로 돼 있으니까 나머지는 내가 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규정된 대로만 법률 적용을 해야 된다. 이게 일반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수가 보면 이 수사지휘권이,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못하도록 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이거는 위법하다. 검찰청법하고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바로 그게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이게 결국은 속내인데 그게 마지막에 참다 못해서 그 얘기가 나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그런데도 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거를 받아들였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법인데도 왜 받아들였냐? 위법이면 위법을 다퉈야 될 거 아니야. 정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말대로 이 위법을 다투려면요, 그 자리에 있어가면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무슨 재주로 다툽니까 이걸? 그 자리에서 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 못 받겠다. 물론 검찰청법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수사지휘를 못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징계위원회가, 법무부에 구성된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또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위원들, 징계위원들, 이 사람들도 다 법무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하고자 한다면 검찰총장을, 그러면 당연히 징계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되면 결국 징계를 통해서 쫓겨나는 이런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보건대는 아마 본인은, 윤석열 총장은 위법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작전상 받아들인다, 아마 이런 개념으로 수용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약에 안 받아들이면 이제 사퇴를 해야 되는데, 사퇴는 임기 2년이 보장돼 있죠. 근데 사퇴는 늘 윤 총장은 자, 누구 좋으라고 내가 사퇴를 하느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수사 지휘가 위법하고 부당하고 또는 비상식적이라 할지라도 이 자리를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이 검찰의 미래 또는 현재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종의 정무적 판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법 부당하지만 받아들인다. 약간 논리적 모순처럼 보이지만 더 큰 이득을 위해서, 검찰을 지켜야 한다는 더 큰 이득을 위해서 받아들인다. 아마 이런 개념으로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찌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콕 찍어서 그런 말 하려면 너 사퇴해라 이런 얘기인데, 그런 일로 윤 총장이 사퇴할 것 같지는 않고요. 보다 검찰의 하여튼 법무부 장관의 부당 위법한 간섭으로부터 검찰을 지켜야 한다, 아마 이런 생각일 거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거와 완전히 반대의 생각일 것이고, 그게 두 가지가 충돌하는데, 그러면 이 검찰청법 위반이냐, 지휘권 박탈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아마 이 경향신문이 또 묘하게 이런 것을 썼는데,
다른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되니까 다른 현장 기자들도 좀 법조계나 뭐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누구 말이 맞는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이 공방에 누구 말이 맞느냐 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정리를 안 하고 넘어가니까 이 추 장관 국정감사와 윤석열 총장 국정감사를 듣는 많은 시청자 이런 분들은 헷갈립니다. 그냥 이게 무슨 정치도 아니고 여기에는 틀림없이 다수설, 압도적 다수설, 소수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완전히 정리된 이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뭐 법조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 정리된 이론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고 그 다음에 다수설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한테 좀 설명을 상세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거는 논란이 있는데 다수설은 압도적 다수설은 지휘권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까지는 법무부의 수사지휘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거라고 저는 취재를 했는데 이 경향신문뿐만 아니고 다른 신문과 방송의 현장 기자들도 이 부분에 관해서 누구 말이 맞는가, 누가 법을 유린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분명하게 그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리를 해줘야 국민들도 헷갈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바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언론의 사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